안녕하십니까.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는 경영지원 노트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법인 설립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세무서 방문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설립이 가능하신 반면에,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좀 안내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저희가 또 지난주에 또 바로 법인 설립 진행한 사례를 갖고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발기인 회사를 설립을 할 때 뭐 몇 명이나 어떤 분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하시고요. 자본금, 회사에 처음에 들어가는 자본금의 규모는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회사 이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적으면 되는 것인지, 사무실 임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준비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또 법인 설립 절차와 설립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해 왔으니까 같이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기인입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그 설립 설문을 진행하는 분들인데요. 여기에는 뭐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지만 한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관에다가 기명 날인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주식을 한 주 이상은 갖고 계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 법인이시거나 미성년자나 또 외국인, 아니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다 발기인 자격 조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유념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발기인들 중에서 저희가 임원을 선출하시죠. 그래서 임원들은 이제 회사의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실 분들인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대표이사님, 그 다음에 이사님, 감사님, 이런 규모가 있는데요. 저희 보통 중소기업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10억 미만의 사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그 발기인들 중에서 임원을 이제 선출하시게 되는데요. 임원은 자본금 10억 미만일 때는 한 분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사가 한 분만 있으시면 되는데, 뭐 저희 중소기업 법인 규모상 자본금이 10억 넘어가는 사업자들은 많이 없으신 관계로 우선 이사 한 분만 있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없으신 감사 한 명을 더 선임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배우자, 사모님들을 갖다가 감사로 선임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근 감사이실 수도 있고요, 비상근일 수도 있는데, 뭐 급여를 좀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영 컨설턴트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분이 없는 임원이 한 분이 더 필요하십니다. 이분이 그 법인 설립할 때 조사 보고서라는 걸 첨부해야 되는데, 이 조사 보고서는 지분이 없는 임원이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발기인은 한 명이지만 지분이 있는 임원 한 분과 지분이 없는 임원 한 분에서 사실상으로는 법인 설립을 해서는 두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명이 필요하시고요. 이런 임원들은 이사나 감사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꼭 주주일 필요는 없다, 뭐 요거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사는 사회이사와 사내이사, 사회이사는 회사에 상주하지 않으시면서 이사회에만 참석하셔서 의결권만 행사하시는 사회이사가 계시고요.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주하시면서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사내이사가 있다. 근데 요분들은 사내이사들은 겸업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겸업을 금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은 여러 이사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해서 대표이사가 선임되시는데, 보통 회사를 주도적으로 설립하신, 또 지분이 제일 많으신 이분이 대표이사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시죠. 요거는 협의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회사의 사무집행을 감시하고 독립적인 부분들인데요. 겸업의 금지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은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냥 두 명만 있으면 되겠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지분만 없으면 된다, 그러면 발기인 충족 조건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표님이 회사를 설립하실 때 본인은 분명히 지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본인 외에 지분을 주지 않더라도 한 분의 임원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두 명이 필요하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금 규모입니다. 회사에다가 얼마로 설립을 해야 될지, 그래서 뭐 100만원짜리 회사인지 1000만원짜리인지 2천만원, 5천만원,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볼 때는 한 5천만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건데요. 사실상으로 보면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에 100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는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의 규모는 어떤 고민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보증금이 들어가셨다든지, 뭐 보증금이 1000만원 들어갔다, 직기비품이 뭐 500만원 들어갔다, 그러다음에 직원들 한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한 3달 정도 200만원씩 한 600만원 주겠다, 그러면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자본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아니면 또 좀 규모가 있으시면 한 5천만 원 정도, 1억짜리 뭐 이렇게 설립을 하고 있으시니까요. 그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가져온 자료는 자본금 2천만 원 정도 되는 회사의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잔고증명서는 유효기간이 2주입니다. 끊어놓으시고선 시간을 지체하셔가지고 2주가 넘어가 버리면 이 잔고증명서를 못 쓰세요. 하기 때문에 2주 안에 법인 설립을 빨리 진행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하나 더는, 잔고증명서를 발행한 당일은 돈의 입출금을 쓰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2천만 원 잔고가 있다고 그 증명서만 띄신 다음에 바로만 내가 1000만 원을 인출하겠다, 뭐 이런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진행하셔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 자금이 필요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상관이 없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뭐 10,000주를 발행하겠다, 5,000주를 발행하겠다, 뭐 100,000주를 발행하겠다, 뭐 이럴 수가 있는데요. 요게 너무 작거나 또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불필요하게 개정할 일이 생기시게 되면 다시 이 등기를 다시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적정 규모를 하시면 되시고요. 보통 현장에서는 뭐 5,000주, 10,000주, 20,000주 요 정도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 주식의 총수, 그 다음에 뭐 종류, 각각의 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정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다가 절대적 기저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매 주를 발행할 거다, 이 명시하셔야 되고요. 그 외의 사항은 발기인 전원이나 과반수로 변경하는 절차를 좀 가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종류는 뭐 우선주, 보통주, 전환주, 상환주가 있는데, 보통주로 보통 많이 발행하시고요. 향후에 변경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본금 총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자본금으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주가 지금 5,000원이다, 500원이다, 만원이다, 이렇게 발행하신 거를 갖다가 곱하기 그 발행할 주식 수를 곱해버리면 총 그 자본금 총액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본금에 따라서 그 설립 등기에서 등록 면허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자본금이냐, 2천만 원짜리 자본금이냐, 5천만 원짜리 자본금에 따라서 그 등록 면허세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것도 굳이 또 많은 비용을 들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좀 유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본금은 또 회사를 갖다가 신뢰하는, 또 평가하는 요소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은 그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설립할 때 100만 원 주고 설립한 회사냐, 1000만 원 주고 설립한 회사냐, 1억을 주고 설립한 회사냐에 따라서 이 회사를 좀 신뢰성이 또 평가받기 때문에 너무 낮은 금액으로 또 회사를 설립하시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보통 2천, 5천 뭐 요 정도 선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 정도 선에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띄시면 그게 자본금 금액이 다 나오니까 그런 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점주주라는 게 나오는데 그 주식을 50% 절반 플러스 한 주를 넘어가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들은 2차 납세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납세의 의무는 향후에 설립된 법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회사가 납세할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과점주주가 이 부분을 갖다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대표님들이 이 부분 때문에 50% 초과되는
주식을 점유하지 않으려고 이제 차명 주식, 명의 신탁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주식을 넘겨서 과점줄줄 안 하시려는 경우도 좀 있으시거든요. 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간주 취득세라고 해가지고요. 법인이 취득하는 이제 부동산, 뭐 골프 회원권, 콘도 이용권, 뭐 요런 것들을 갖다가 취득을 하게 되면 요건 과점 주주도 취득한 걸로 봐서 간주 취득세가 또 세금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명의신탁이나 차명 주식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차명인은 어차피 불법이시지 않습니까? 불법이고 이 차명을 갖고서 나중에 회사 가치가 너무 커져 버리게 되면 이 차명주들의 또 변심도 생길 수가 있으시고요. 이 또 나중에 그 차명을 갖다가 대표님 걸로 다시 환입하려면 또 이게 양도세라든지 뭐 증여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차명으로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점이 낫다. 뭐 요게 좀 현장의 반응이시니까 좀 확인하시고요. 다만 요새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유사법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80%를 80% 이상을 주식을 점유하는 그 법인들은 개인 유사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익 잉여금이 쌓인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법인에서 쌓아놓고 있다가 내가 원할 때 그걸 이제 출구 전략을 쓰셨으면 될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회사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배당 소득세를 더 부과하는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보통 대표님들이 지금 80% 넘어가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대표님들한테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규모는 상관이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작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요 정도 선에서 자본금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